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보다리를 정순에게 던졌습니다. 환갑일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불륜녀는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30년을 헌신한 정수는 그렇게 쫓겨났죠. 무심코 보다리를 열었는데 그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낡은 보다리가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30년째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계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습니다.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마저 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집에 바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 정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본 지 30년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나중엔 아이들까지 정수는이 집 식구들의 식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임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정수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소파에 벗어던진 양말을 집어 빨래통에 넣고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한 털 없이 닦아낸 거실은 언제나 깨끗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정수는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86이었습니다. 몇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수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나 또렷했으니까요. 밥 먹어야지. 밥 줘.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수는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순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이 짜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한마디씩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드시기만 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63살의 태식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허세가 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밥 갖고 와 태식은 인사 한마디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밥상을 차려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좀 미리 떼어 달라고 해 태식이 밥을 먹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야? 장인 어른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재산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미래 생각 좀 해야지.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은 지금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부모님께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게 뭐가 있냐고. 너는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그걸로 모자라.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30년을 보냈는데 그게 밥값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밥 안 줬어. 나 배고프다고.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또렷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천천히 드세요. 정순이 다시 밥을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 말고 정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봐. 장인 어른한테 미리 이야기하라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힘들지?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나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정신이 드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치매 증상인 건가요? 정수는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순아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 하시네. 병원 다니고 계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좋으시지. 걱정하지 마. 정수는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늘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천천히 와.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 만났어. 왜? 태식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짜증만 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태식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있다느니 야근을 한다느니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 곁에서 잠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치매가 맞으세요? 정수는 가끔 시어머니를 보며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이 시장에 장 보러 나가면 어디론가 나갔다가 정순이 돌아올 때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정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정순은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순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름 동안 병원에서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순은을 잃었습니다. 태식은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는 바로 가 버렸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친정 어머니마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정수는 친정집을 정리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나눴습니다.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동생들에게 대부분 양보했습니다. 동생들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정순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유산은 뭐 좀 받아왔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들이 더 어려워요. 그쪽으로 양보했어요. 순간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유산을 다 동생한테 줬다고. 너 제정신이야? 멍청이가 따로 없네. 부모님 보내드리고 집에 온 아내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정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식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친정 재산을 포기해.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그날 정순과 태식은 크게 싸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식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래는 요청하신 별표 전체 구간 별표를 별표 완전히 새로운 문체 표현 별표로 재창작한 풀스크립트입니다. 시작 부분에 숨막히는 서스펜스와 눈물이 날 듯한 감정을 극대화했고 전체적으로 감정선이 훨씬 깊고 촉촉하게 흘러가도록 다시 썼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담았습니다. 내레이션. 처음엔 숨죽인 속삭임, 점점점 목이 메인 울음 섞인 떨림. 이거나 들고 당장 나가. 나가면서 길바닥에 버려버려. 환갑날, 61번째 생일 아침. 남편은 미역국 앞에서 이혼 서류를 탁 내려놓았고 불륜녀는 당당히 거실 한복판을 거닐었습니다. 30년을 한몸 바친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던진 낡은 보자기 하나. 정수는 그걸 풀었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곳에 건강과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빕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눈물방울을 글썽이며 정순의 팔을 살며시 토닥여 주셨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정신이 맑으신 거죠? 정순이 떨며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다시 멍한 눈빛으로 나 배고파, 밥 줘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태식이 집을 나간 지 딱 일주일째 되던 주말 아침. 정수는 시어머니께 아침을 드린 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야? 정순아, 너 지금 집에 있지? 영숙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왜? 무슨 일이야? 너, 남편 제정신이야? 장인 장모 보내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북한산에 젊은 여자랑 손잡고 등산 중이야. 정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유리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30대 초반쯤 된 여자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걷고 있더라. 사진 찍었어. 지금 보낼게.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분명 태식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다정히 웃으며 그 미소는 정수가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미소였습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영숙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해요? 그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정순이 흐느끼며 하소연하자 시어머니는 정순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팔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 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수는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 하지만 곧 시어머니는 다시 나 배고파, 밥 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정수는 혼란 속에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녁, 태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그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정순의 61번째 생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 태식이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오늘 도장 찍고 당장 나가.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숨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답답해 죽겠어. 유산도 못 챙겨오고 나도 새 인생 살 거야. 다른 여자 있죠. 태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여보 나왔어 하는 밝은 목소리. 사진 속 그 여자 서연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서연이에요. 정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쾅 열리며 누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시어머니가 빗자루와 소쿠리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 홀린 나쁜 곱하기 쌓인 당장 나가. 태식은 어머니를 방에 밀어넣으며 치매 있으셔서 그래요. 요양원 보내야죠. 라는 서연의 말에 정수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결국 정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낡은 보자기를 던지며 이거나 들고 나가. 쓰레기야. 버려. 하셨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보자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나갔네. 이제 우리 집이야. 공원 벤치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을 때 정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서, 통장 여러 개, 5억 원 적금, 그리고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 편지. 정순아, 내 아들이 너를 버릴 날을 진작부터 알았다. 내 전 재산 다 내 거야. 내가 죽은 뒤에도 저놈들이 너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았다. 이 편지 보는 순간 뒤돌아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며느리.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심지어 연기까지 하시면서 정순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 후 정수는 새 아파트를 사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 굶주린 시어머니에게 죽 한 숟가락씩 떠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정순아,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식과 서연은 재산만 노렸고 유언장 공개날 모든 재산이 정순에게 간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치매 진단 2달 전에 작성된 완벽한 유언이라 기각했습니다. 정수는 승소했고 태식은 빚더미에 앉아 서연과도 헤어졌습니다. 지금 정수는 반찬가게 앞벤치에 앉아직도 따끈한 국물을 나누며 할머니들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환갑날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61살에 비로소 제 이름으로 빛나는 정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수는 결국 행복해졌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마지막 증명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순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정순에게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꼭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